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박상규의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대선 여론조사 4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뚜렷한 공통점들이 드러나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 추세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하락 추세라는 것입니다. 분석 대상은 20일 발표된 에브리 리서치와 한길 리서치,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그리고 21일 오늘 발표된 리서치 뷰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들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최소 4.4%포인트에서 최대 9.8%포인트의 격차로 추격 중입니다. 모두 이 한 자릿수 격차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무선전화 자동응답, 그러니까 ARS 방식으로 조사하면 두 후보의 격차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여론조사 기관들이 즐겨 쓰는 전화 면접원 조사를 적용하면 격차는 두 자릿수로 벌어집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볼 때도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일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발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만을 분석해서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론M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2일 이후에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가량 지지율이 올랐고 이재명은 2% 초반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단일화의 관건인 이준석의 지지율은 최소 6%에서 10% 미만으로 분석됩니다. 두 자릿수라고 나온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고요. 평균 7% 중반 정도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준석과 경기도 판교에서 함께 이 세미나 선거운동을 했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준석과 계속 단일화 접촉을 하고 있고 이준석이 동생처럼 대하는 정치적 동생이랄까요?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도 이준석과 채널을 열어놓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적어도 5%포인트는 더 오르고 또 이준석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10% 가까이는 상승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비판을 통해서 그쪽으로 갈 젊은 층의 표를 끌어들여서 이 두 후보가 합치면 이재명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수준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준석이 단일화를 할 명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실리적인 판단도 그때 가서 제대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이준석이 끝내 단일화를 거부할 경우 지금도 말은 계속 안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준석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적극 영입해서 이른바 개혁 보수 성향의 표를 더 끌어와야 합니다.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보수 성향의 선거 분석가들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지난 2004년 대선 때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본투표를 불과 6일 앞두고 극적인 단일화를 이뤄서 대선에서 역전승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5월 25일 투표 용지가 인쇄된 뒤에는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투표 용지가 인쇄된 뒤에도 드라마틱한 단일화는 가능합니다. 끝까지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도 오늘도 계속 이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열려 있다 문이 얼마든지 단일화는 실현할 수 있고 또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이 4개 여론조사에서는요, 김문수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사실들도 공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 후보의 최대 취약지로 평가되는 이 호남 지역 지지율은 최저 21%에서 최대 31%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좌파 성향 기관들의 면접원 조사에서는 여전히 10%대로 나오지만 ARS 방식 또는 ARS와 면접원 조사를 섞은 이 병행 방식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20%는 넘고 30%에는 못 미치는 한 25% 안팎은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저도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선대위의 어떤 직책은 안 맞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나 이낙연 새미래당 고문, 또 고건청 총리 등 이 호남 지역의 저명한 인사들을 김문수 후보가 삼고초려로라도 설득해서 호남 지역 유세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지지 연설을 하게 이렇게 설득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령별로는 70대와 30대에서 김문수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40, 50대는 뭐 내놔야죠. 그런데 60대에서는 엇비슷해요. 앞선다는 데도 있고 뒤진다는 데도 있고, 사실 60대에서 이 표심을 더 잡아야 합니다. 또 20대에서는 다소 뒤지는데 남성층 지지율, 그러니까 20대 남성 지지율이 좀 떨어져요. 여성들은 뭐 엇비슷합니다. 뒤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젊은 남성층에 더 다가서고 60대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는 공약 제시와 뚜렷한 비전 제시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다시 20%대로 주저앉혀야 합니다. 또 부울경 이 PK 지역에서는 한 자릿수 우위 혹은 조금 뒤진다, 이런 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지율 격차 2자릿수로 벌려야 합니다. 이 영남 지역의 유권자 수가요, 호남의 4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 표값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영남에서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호남표를 좀 끌어오더라도 이게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어제 부산 광안리 해변 유세에서 자기 선거운동 하러 온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많이 받은 한동훈 전 후보, 이런 소식에 좀 반응을 했나 보다 싶은 유세를 오늘 대구에서 했어요. 그 유명한 서문시장 유세에서 자, 오늘은 김문수 후보 이름만 외쳐달라, 이렇게 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이런 소리는 또 계속했죠. 기왕에 선거운동을 이틀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동훈계 의원인 박정은 의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그 박 의원처럼 김문수 어깨띠 좀 떡 두르고 무슨 국힘 야구 유니폼 같은 거 좀 벗어 던지고요. 2번 김문수 이런 이름이 새겨진 빨간 유니폼 받고 있고 자기 선거처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를 국힘 당원들 또 보수층은 다 세세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대선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힘의 대표 선출, 또 내년 6월에 서울시장 이 경선 등에서 이기고 싶으면 한동훈 후보 정말로 제대로 뛰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게 자기 선거운동이에요.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진짜로 하는 게. 김문수 후보는 오늘 역시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 유세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8년간이나 경기지사를 지냈는데 여기서 이재명에게 2자릿수 격차로 밀리는 고전 중인 것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인구가 그만큼 많아요. 유권자도 많고. 이곳에서 격차를 확 줄이거나 여기서 뒤집어야
대선판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25만여 명의 재외동포 선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틀째예요. 사전투표는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보수층 가급적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적극 나가야 합니다. 물론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전투표는 해야겠죠. 거기서부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나 국힘 관계자들이나 지지층이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을 금쪽같이 여기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